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은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고생 끝에 찾아오는 달콤한 휴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혹은 막연한 두려움부터 먼저 찾아오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를 상상해보면 매일 아침 늦잠 자도 될 자유도 좋고,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에 마음껏 시간을 쏟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크게 다가오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아있는 수입원은 제한적이고 병원비나 생활비는 계속 늘어나니 내가 가진 돈이 과연 마지막까지 충분할까? 하는 걱정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특히 지금 당장 은퇴가 눈앞에 있지 않더라도 누구나 언젠가는 그 문턱에 서게 될 날이 오잖아요. 은퇴 이후의 삶을 제대로 꾸리려면 미리 준비해 둬야 할 게 참 많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은퇴하고 얼마 되지 않아 가진 돈 대부분을 허무하게 날려버렸다는 사연도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나는 저런 상황 안 겪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더 커집니다. 오늘은 바로 그 고민에 도움이 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은퇴 후 빈털터리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꼭 알아야 할 재산 지키는 비법. 이란 주제인데요. 너무 딱딱하기보다는 실제로 일어날 법한 상황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구어체로 풀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 혹은 그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준비하려는 분들 모두 주목해 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알아볼 핵심 포인트는 은퇴를 크게 두려워하지 말고 미리 작은 단위로 준비하자입니다. 사례 1로 제 지인이었던 김모 씨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김 씨는 50대 후반에 갑작스럽게 명예퇴직을 하게 됐어요. 퇴직금과 모아둔 돈으로 약간의 여유 자금이 있다고 생각하고 막상 그동안 못했던 여행부터 시작해서 좋아하는 차도 바꿔보고 그렇게 몇 달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였어요. 여행 가고 큰 지출을 하다 보니 생활비가 급격히 부족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김 씨는 본격적인 은퇴 자금을 따로 설계해두지 않았고 정년까지 다닐 줄 알고 있다가 예상보다 일찍 물러나게 됐던 거죠. 생활비는커녕 앞으로의 병원비나 자녀 지원까지 고민해야 하니 마음은 급해지고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힘겹게 유지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은 은퇴를 준비하는 시기를 특정 나이가 아니라 언제라도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창하게 큰 돈을 모으는 것부터가 아니라 매달 적금이나 펀드, 연금 등 자기가 맡아둘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언제 은퇴해도 당장 생활비가 끊기지 않게끔 작은 단위로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 예상치 못한 조기퇴직이라는 리스크를 미리 상정해두는 게 막상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는 절대 충동적으로 투자하지 말자입니다. 사례 A는 퇴직 후 부동산이나 주식 등 다양한 투자에 손댔던 이모 씨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재테크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 주변에서 이거 안 하면 나만 손해다라는 말을 자주 듣다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또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큰 돈이 있으니 투자를 하면 더 크게 불릴 수 있다고 살살 부추기기도 했죠. 결국 이 씨는 큰 돈을 한 번에 주식에 몰빵했다가 시장 분위기가 나빠지자 걷잡을 수 없이 손해를 봤습니다. 물론 투자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은퇴 자금은 내가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목돈이잖아요. 대박을 꿈꾸기보다는 최대한 원금을 지키는 방향으로 안정성을 우선 고려해야 해요. 훌륭한 투자자들도 모든 돈을 한 군데에 몰아넣지는 않는다고 하잖아요. 전문가의 조언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건 정말 잃어도 괜찮을 돈이야 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자금이라면 더더욱 분산 투자나 안정형 상품을 고려해야겠죠. 생각해보면 은퇴하고 나면 더 이상 안정적인 월급이 나오지 않잖아요. 손실을 만회할 길이 제한적이니 큰 리스크를 감수하는 투자는 극도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투자로 수익을 내고 싶다면 은퇴를 앞두기 전에 공부부터 시작하고 전체 자산의 일정 부분만 할애해서 해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내게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설정하고 그에 맞춘 재무 계획을 세우자입니다. 사례 3으로 A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은퇴 후 소박하지만 여유로운 생활을 꿈꿨어요. 한적한 교회로 이사해 취미로 텃밭도 가꾸고
가끔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다니면서 건강도 돌보는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은퇴 5년 전부터 월세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장만했고 필요한 만큼 생활 자금을 충당해 보려는 전략을 세웠어요. 한 달에 들어오는 월세와 더불어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수령액을 합쳐보니 우리 부부가 원하는 정도의 생활비를 꾸준히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나온 거죠. 물론 크게 부유한 건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과 소비 수준을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 재무 계획을 맞춘 것이 주요했습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파이어족 FIRE 사례들처럼 극단적 절약으로 빨리 은퇴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그게 나와 맞지 않으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게 되거든요. 남들이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방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에 맞춰 재무 설계를 해야 장기적으로 흔들림 없이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은퇴를 앞두고 있든 아니면 아직 시간이 남았든 먼저 은퇴를 두려워하지 말되 언제든 일찍 닥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것, 안정성이 떨어지는 충동 투자를 피하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분산 투자 또는 안정형 상품 위주로 운영하자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은퇴 후 라이프 스타일을 미리 구체화해서 거기에 맞춰 소비 수준과 재무 계획을 함께 세워두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단순해 보여도 막상 실행하려 하면 결코 쉽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은 틀림없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은퇴 시기에 너무 맞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은퇴하면 시간이 남아 돌아야 하는데 뭘 할지 모르겠다면서 막연히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럴 때는 오히려 은퇴 이전에 취미나 부업을 하나씩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취미가 점차 수입으로 이어지는 형태도 있고 아니면 돈이 되지 않아도 내 삶에 의미와 즐거움을 주면서 정서적인 안정도 얻을 수 있잖아요. 이런 소소한 활동들이 결국 은퇴 후 생활에서도 나를 지지해주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거나 새로운 소득원을 열어주는 멋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긴 여정이잖아요. 그중 은퇴는 예전처럼 모든 게 끝났으니 이제 쉴 일만 남았다라는 관점이 아닌 새로운 인생 이막의 시작이라고 바라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재정적 안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활동에도 제약이 크겠지만 그걸 미리 대비해 놓으면 제약 없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펼쳐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은퇴는 언제 올지 모르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기초적인 자산 설계를 하자. 함부로 큰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안정성과 분산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자. 내가 원하는 은퇴 후 라이프 스타일과 맞춤형 재무 계획을 세워 현실적으로 실천해 나가자.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수입원이 확 줄어든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해요. 은퇴 인생을 그저 두려워하기보다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대와 여유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